그래도 업계에서는 나름 꽤 괜찮다는 평을 받으며 급부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 원래 저는 아버지 밑에서 일을 배우는 후계자였습니다. 후계자라고 해서 뭐 대단한 건 아니고 아버지가 좀 사업을 크게 하시는데 아들이 저 하나이다 보니 당연히 일은 제가 물려받는 것이 돼서 일을 계속 배우며 살았었죠. 누나가 하나 있긴 한데 집안에서 누나는 뭐 거의 내놓은 자식이나 다름없기도 하고 딸이다 보니 일을 물려주니 좀 그래서 부모님은 저에 대한 기대가 크셨던 것도 사실입니다. 어린 시절엔 그렇게 살았습니다. 제 의견 없이 부모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았죠. 초등학생 때부터 저는 늘상 어머니에게 들었던 말이 무슨 일이 있어도 반에서 5등 안에는 들어야 된다. 그래야 서울로 대학을 가지. 너 아니면 우리 가문을 이을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네가 책임감을 가져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넌 우리 집 장남이잖아. 하고 제게 압박을 주셨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부모님이 시키니까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고 부모님 말을 어기면 절대 안 된다고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배우고 자라왔거든요. 하지만 저와 누나는 어릴 때부터 달랐던 것 같습니다. 이런 걸 떡잎부터 다르다고 해야 할까요? 저는 초등학생일 때부터 저희 부모님 손에 이끌려 4개의 학원을 다녔습니다. 아침 7시에는 외국인과 통화를 하며 전화 영어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등교하는 길엔 기사 아저씨가 운전해 주시는 차를 타고 가면서도 수학 문제집을 풀었죠. 학교가 끝난 뒤 수학학원에 가서 수학 공부를 하고 남자이지만 감수성을 키워야 한다며 피아노 학원도 다녔습니다. 그 와중에 친구들과의 교우관계는 놓치기 싫어서 태권도까지 다녀야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집에서 저녁을 먹고 8시쯤 가해 선생님이 와서 국어와 영어를 배워야 했습니다. 당시 초등학생인 저에게 정말 엄청난 스케줄이었는데 저는 그렇게 학원을 다니면서도 부모님에게 불평 한번 해본 적 없었습니다.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다른 친구들도 다 그렇게 살았거든요. 하지만 누나는 달랐습니다. 누나는 아침에 저보다 1시간이나 늦게 일어나서 아침도 먹지 않고 학교를 갔습니다. 그 당시 저는 4학년, 누나는 6학년이었는데 제가 공부를 잘하다 보니 항상 쉬는 시간마다 교무실에 가서 선생님들이 저에게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해주곤 했는데 그때마다 교무실에서 누나는 혼이 나고 있었습니다. 한 선생님은 저를 누나 앞으로 데리고 가서는 야, 너는 동생 앞에 부끄럽지도 않냐? 네 동생은 4학년 중에 1등이야 1등. 근데 너는 누나가 돼가지고 맨날 사고나 치고 다니고 오늘은 야구공 던져서 유리창 깨먹고 너 진짜 이게 뭐하는 짓이야? 어? 아 진짜 부모님이 학부모의 회장만 아니면 이런 것들 잡아 족치는 건데 하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제 앞에서 누나 욕을 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누나는 눈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런 누나가 한심했고 누나처럼은 살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누나를 빤히 쳐다보면 누나는 제게 뭘 봐 이 새끼야, 마마보이 새끼 주제 하면서 제게 욕을 하곤 했습니다. 당연히 이런 차별 대우 속에서 누나와의 사이는 좋을 리가 없었죠. 어릴 때부터 서로 대화를 한 기억이 별로 없을 정도로 누나와는 남보다도 못한 사이였습니다. 부모님도 그걸 알고 계셨던 터라 저와 누나를 함께 데리고 어딜 간다거나 하는 일은 절대 없었고 항상 저를 데리고 다니면서 우리 아들이 이번에 전교회장 됐잖아. 아니 근데 요즘 꼬맹이들도 전교회장 뽑는데 경쟁이 치열하더라고. 아휴, 내가 우리 아들 회장 만들려고 얼마나 뛰어다녔나 몰라. 그래도 친구들한테 인기도 많고 공부도 잘하니까 회장 됐지. 볼품없는 애가 회장이 될 수나 있겠어? 그나저나 우리 아들은 진짜 어릴 때부터 회장님 소리 듣는 거네. 어릴 때부터 잘 들어놔. 그래야 나중에 나이 먹고 아빠 회사 물려받아도 회장님 소리가 어색하지 않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하고 제게 세뇌시키듯 말을 하곤 했습니다. 그땐 그게 자랑스러웠습니다.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사는 삶, 누구나 부러워하는 그런 삶이 성공한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성인이 되기 전까지 쭉 부모님 틀 안에서만 살던 저는 고3 때 수능을 망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의 기대가 부담으로 느껴졌는지 수능 당일날 완전 패닉 상태가 되어서 결국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했죠. 그러니 부모님이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지 못했고 이때부터 제 삶이 꼬이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반면 누나는 성인이 되자마자 대학 진학은 포기하고 바로 알바를 시작하며 21살 때 가깝고도 먼 나라인 일본으로 떠났습니다. 그곳에서 자기만의 인생을 개척하겠다며 부모님 지원 없이 홀로 타국 생활을 시작했죠. 처음엔 누나가 바보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부모님 말만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떨어지는데 왜 사서 고생을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는데 부모님이 원하는 유명대학에서 제가 떨어지고 나니 왜 누나가 그런 선택을 했는지 알겠더라고요. 제가 서울에 있는 유명대학에 떨어지고 경기 외곽권 경제학과를 합격했었는데 공부가 너무 힘들어서 재수할 생각이 없던 제게 어머니는 아들, 이번에는 진짜 열심히 해보자. 엄마가 재수학원도 알아보고 일타 강사도 유명한 사람으로 알아놨어. 거기 학원 등록해 놓을 테니까 힘들겠지만 딱 1년만 더 고생하면 너도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이름도 없는 지방대 들어갈 생각하지 말고 다시 입시 준비해보자. 하고 당연히 재수를 하라는 것처럼 말을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갑자기 숨이 턱 막혔습니다. 제가 20살이 될 때까지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는데 재수를 하라는 엄마의 말에 엄마, 재수는 좀 싫어요. 그냥 붙은 대학 갈래요. 1년 동안 혼자 골방에 틀어박혀서 공부할 자신도 없고 수능을 잘 본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지금보다 더 안 좋은 대학을 갈 수도 있어요. 그래도 제가 재수를 했으면 좋겠어요? 하고 물었더니 한동안 엄마는 아무 말도 못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처음 뱉은 첫마디가 너 민수랑 그만 놀아라. 걔 질이 별로 안 좋은 거 내가 다 아는데 너네가 워낙 어릴 때부터 친구고 같이 붙어 다니는 걸 좋아하니까 내가 참고 살았어. 솔직히 민수 아니었으면 너 고등학교 내내 1등 놓치지 않았을 거고 대학도 그딴 대학은 안 갔을 거야. 난 민수 걔 처음 볼 때부터 별로였어. 집도 너무너무 가난하고 애가 너무 후져 보이잖아. 끼리끼리라는 말이 괜히 있는 줄 알아? 그런 애랑 네가 어울리니까 네가 뒤떨어지는 거야. 네가 아직은 너무 어려서 친구가 세상의 전부인 것 같고 친구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지만 결국 다 각자의 길을 가게 돼 있어. 결혼하고 애 낳고 해봐. 다 남이지. 자기 새끼가 중요하지. 누가 친구 신경 쓰고 있겠어. 안 그래? 하고 제 절친을 깎아내리는 말들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더 이상 어머니를 대응하기가 힘들어졌고 난 평생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팔자인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당연히 제가 붙은 대학의 입학금이나 등록금을 내주지 않으셨습니다. 전 어쩔 수 없이 어머니의 뜻대로 재수를 했고 이때는 다행히도 서울계 유명대학에 합격을 할 수 있게 되었죠. 재수를 절실히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름 아닌 어머니 때문이었습니다. 명문대에 입학해서 화려한 캠퍼스 라이프를 즐길 생각보다는 그저 하루빨리 어머니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제가 명문대에 입학하면 어머니의 부담스러운 집착이 조금은 내려놓을 것 같았죠. 그렇게 대학을 합격을 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거는 1학년만 다니고 군대를 가는 거였습니다. 어차피 빨리 다녀올수록 좋은 거라 생각해서 군복무를 하고 전역을 했고 전역하고 1년 휴학을 하니 20대 중반이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대학에 들어가서도 학점관리랑 이것저것 자격증 따느라 도서관에서만 살았었죠. 명문대에 합격하면 제게 쏟는 관심이 좀 덜해질 것 같았는데 부모님의 교육열은 그대로였어요. 고3 때처럼 대학 시험 성적표를 제게 요구하셨고 그래서 학점관리도 소홀히 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 미팅은커녕 여자랑 손 한번 잡아보지도 못했었죠.
그 나이 되도록 연애 한번 못해보고 부모님 그늘 아래 사는 제가 많이 답답했는지 가끔 누나가 저한테 연락을 해서는 야, 넌 그렇게 살고 싶냐? 돈이 좋아서 그래? 대체 왜 엄마 아빠 뜻대로 사는 건데? 너도 참... 하면서 한심하단 소리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어린 시절엔 누나가 저보다 못나 보였고 왜 누나가 저렇게 사는지 이해 못했는데 나이가 들고 성인이 되면서 제 자유가 사라지니 누나가 대단해 보이고 누나처럼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돈이 좋다고 하지만 자유가 없는 생활보다는 좋지 않더라고요. 저도 누나처럼 자유롭게 부모님 눈치 보지 않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번에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말만 듣고 순종적으로 자란 제게 그 정도의 배포가 없었죠. 새끼 때부터 나무에 밧줄을 묶어서 키운 코끼리는 성체가 되어서도 그 밧줄을 끊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제가 딱 그 꼴이었어요. 그 밧줄을 끊고 독립하기에 너무 두려웠죠. 게다가 제 수중에 돈이 없으니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제 머릿속에선 두 가지의 자아가 자꾸 싸워댔습니다. 부모님 말을 들으면 돈 걱정 안 하고 편하게 살 수 있는데 내가 왜 알바를 하고 쌩 고생을 하면서 노력해야 하지? 라는 생각을 하다가도 부모님의 압박이 심해지고 절 조정하려고 들면 이놈의 집구석을 그냥 확 나가버릴까? 진짜 짜증나고 답답하다. 부모가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는 것도 아닌데 왜 나는 이렇게 답답하게 살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저는 학과에 다시 복학을 하면서 후배들과 친하게 지내기 위해 돈을 써야 하는 포지션이 됐고 어쩔 수 없이 부모님의 카드를 쓰며 몸이 편한 쪽을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부모님 틀 안에서 자라오던 제 인생을 바꾼 결정적인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저보다 2살 어렸던 대학 후배였습니다. 제가 복학을 했을 때 그 친구는 저희가 신입생이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보고 첫눈에 반했고 친한 후배들에게 그 친구에 대해 물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냉랭했습니다. 예지가 진짜 마음에 들어요? 쟤 아마 연애할 시간 없을 텐데 쟤 진짜 바빠요. 장학금 받아서 학교 다녀야 되는 애라 과탑도 절대 못 놓쳐서 공부도 미친듯이 해야 되는데 할머니랑 같이 살아서 생활비도 벌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알바도 3개씩 하고 학교에서 뽑는 근로장학생 같은 거 신청해서 그것도 일하고 또 뭐 하더라? 뭐 가해도 한다고 했다. 쟤는 진짜 학교에서도 수업시간 아니면 얼굴 보기도 힘들어요. 오죽하면 예지랑 술 한잔 마셔본 친구가 없다니까요. 같이 술 먹자고 하면 알바 가야 된다고 하고 돈 안 내도 된다고 몸만 오라고 해도 시간이 없어서 못 노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쟤랑 친해질 생각 마세요. 쟤 진짜 그럴 여유 없어요. 하고 못 박듯 말하더라고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 그녀가 더 대단하고 궁금하게 느껴졌고 저는 있는 정보 없는 정보들을 다 모아서 그 친구가 일하는 알바 장소를 전부 알아냈습니다. 처음에 찾아간 곳은 그 친구가 일하는 편의점이었습니다. 어서오세요. 제가 찾는 과자가 없는데 혹시 이 과자 있나요? 하고 사진을 보여주며 말을 걸었죠. 네, 있어요. 저기 왼쪽 코너 보시면 3번째 칸에 있어요. 하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 과자를 2개 가져와서 계산을 하고 난 뒤 하나를 슬쩍 내밀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는 제가 먹고 하나는 그쪽 드릴게요. 감사해서요. 하고 편의점을 후다닥 빠져나왔습니다. 제 등 뒤로는 저기요, 저기 하고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대답하지 않았죠. 그리고 다음날 저는 그 편의점을 또 찾았습니다. 제가 들어가자마자 저기 손님, 어제 과자 주신 거 감사해요. 근데 앞으로는 안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저 이런 거 부담스러워요. 하고 단호하게 말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고 또 커피 한 잔을 사서 그녀에게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그 친구가 일하는 호프집에
과 후배들 몇몇을 데리고 같이 갔죠. 물론 술은 제가 산다는 전제하에 말이죠. 제가 동기들을 데리고 호프집 안으로 들어가자 저를 보고 깜짝 놀래더라고요. 편의점... 네, 맞아요. 예지 후배 맞죠? 제가 한 번은 인사하고 싶었는데 하고 말끝을 흐렸더니 친구들이 딱 봐도 선배가 너 좋아하는 거네. 예지야, 좋겠다. 이 선배 엄청 부자인 거 알지? 오늘 술도 선배가 산다고 해서 따라왔어. 괜히 싫은 척 하지 말고 잡아. 너 힘들게 돈 벌잖아. 선배가 형편 좋으니까 예지 알바 정도는 안 하게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하면서 저를 놀렸습니다. 몇 번 더 만나고 제 마음을 고백하려고 했는데 눈치 없는 후배놈 때문에 제 마음을 들켜버렸고, 그 말을 들은 그녀는 저를 빤히 쳐다보다가 그럼 일하러 재밌게 노세요 하고 가버리더라고요. 좀 실망스러웠습니다. 무슨 자신감인지 모르겠지만 전 그 사람이 절 단번에 좋아할 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후배들 말대로 저는 그렇게 6개월을 혼자 짝사랑했습니다. 몇 번이나 고백도 하고 차이기도 하고 또 고백하고 차이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저도 지쳐갔고 다른 후배가 제게 좋아한다고 고백을 하니 마음이 흔들리려던 찰나였습니다.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딱 한 번만 더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저는 그녀에게 고백을 했고, 그녀는 6개월 만에 제 마음을 받아줬습니다. 그리고는 말하더군요. 선배, 근데 저 정말 진짜 바빠요. 저도 선배 너무 좋고 선배의 한결같은 마음도 너무 좋은데 애들한테 들어서 알겠지만 제가 데이트나 제대로 할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 할머니랑 둘이 살아요. 할머니는 다리 아파서 수술도 몇 번씩이나 하셨고 일도 못 하세요. 근데 저는 어릴 때부터 할머니랑 살아서 할머니 없으면 안 돼요. 제가 할머니 도와주고 싶어요. 할머니가 저를 도와줬던 것처럼요. 하고 눈물을 뚝뚝 흘리더라고요. 나도 도울게. 너만 괜찮다면 나도 도울 수 있어. 단순히 너한테 돈을 준다는 게 아니고 나도 같이 일하겠다는 거야. 그럼 되잖아. 일하면서 데이트하고 같이 공부도 하자. 우리 둘 다 아직 학생이야. 거창하고 대단한 거 바라지 않을게. 그냥 네 옆에만 있게 해줬으면 좋겠어. 하고 진실된 제 마음을 전했고, 그렇게 우리 두 사람의 연애가 시작됐습니다. 학생이라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거창한 데이트는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너무 행복했습니다. 같이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여자친구의 알바를 도와주고 할머니도 만나 뵙고 밥도 같이 먹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먼저 졸업을 하게 됐고 저는 아버지 밑으로 가서 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자친구가 그 다음에 졸업을 했고 장학금을 타느라 학점 관리를 잘해서 그런지 꽤 이름 있는 대기업에 취직을 하게 됐죠. 그렇게 저희 두 사람은 5년이라는 연애를 했습니다. 물론 그 5년도 순탄치 않았습니다. 저희 둘은 너무 사랑했지만 저희 부모님이 분명 여자친구를 반대하실 걸 알기에 부모님께 쉽게 결혼 얘기를 꺼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자친구는 저와 연애를 하는 내내 단 한 번도 제게 결혼에 대해 묻는다거나 우리는 언제 결혼을 하게 되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희 부모님은 달랐습니다. 특히 어머니께선 요즘 너 이상해? 연애하는 것 같은데? 맨날 전화 걸면 통화 중이고 휴대폰 보면서 실실 웃는 거 보니까 연애하는 거 맞지? 그러지 말고 엄마한테 솔직하게 털어놔봐. 아니야, 무슨 연애야 연애는. 그런 거 아니야. 그냥 웃긴 거 본 거야. 하고 둘러댔지만 눈치 백단인 어머니는 5년 내내 저를 달달 볶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절대 입을 떼지 않았고 이리저리 핑계를 대며 빠져나왔어요. 시간이 흘러 저희 둘 다 30 중반으로 향해 달려갔습니다. 항상 기분이 좋고 밝은 에너지를 뿜어주는 그녀인데 그날따라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무슨 일 있어? 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아? 할머니가 편찮으셔. 너무 걱정돼. 이러다 돌아가실까봐.
젊을 때 내가 더 많이 도왔어야 됐는데 할머니가 나 키우시느라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아. 난 진짜 이럴 때 부모가 원망스러워. 책임도 못 질 거면 왜 나를 낳았을까? 지금은 이혼하고 각자 알아서 산다지만 자식이 궁금하질 않을까? 난 정말 우리 부모처럼 절대 살지 않을 거야. 자식을 낳으면 끝까지 책임지는 부모가 될 거야. 그나저나 우리 할머니 진짜 어떡하지? 이렇게 떠나가시면 난 정말 너무 슬플 것 같아. 하고 말을 하더라고요. 저도 몇 번 뵙기도 했고 할머니가 편찮으시다고 하니 마음이 쓰여 함께 병원을 갔더니 입원하신 할머니가 제 손을 잡고는 우리 예지랑 결혼할 거야? 선호야, 나는 너만 믿어. 우리 예지 행복하게 좀 해줘. 내가 몸만 건강해도 우리 예지랑 지지고 볶으면서 잘 살 텐데 몸이 있다이니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선호야, 네가 우리 예지한테 좀 잘해.